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김광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이게 첫 번째 뉴스, 오미크론 얘기로 가야겠어요. 예, 17만 명 달할까. 신규 확진자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한 게 15만 8천 명이었거든요. 예. 자정까지 합하면 16만 명, 17만 명, 많게는 18만 명까지 다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지금 매주 이 시점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진단 검사 수 자체가 줄었다가 월요일에 PCR 그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근 데이터만 봐도 지난주 토요일이 21만 건 검사가 됐고 일요일이 29만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제 월요일에만 검사 수가 무려 58만 건이었거든요. 2배가 넘게 늘었네요, 주말보다. 네, 그러니까 토 일요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예. 그 결과 상당수가 화요일인 어제 나오고 그게 이제 오늘 오전에 집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 9만 9천여 명 발표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늘 수가 있나 좀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PCR 검사를 받고 있는 그 검사자 중에 3분의 1이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은 이렇게 빗장이 풀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로 나오는 거는 16만, 17만이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확진자는 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본인도 감염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게다가 자가진단 키트에는 한 줄 나오는데 실은 양성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거고요. 또 좀 봐야 될 게 어제 그 오미크론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메시지를 정부 당국에서 계속 좀 발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16만, 17만, 곧 있으면 20만, 30만 될 거다. 너무 공포스럽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게 숫자만 보고 공포스러워할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어제 정부 방역 당국이 확실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방대본이 그 작년 12월 이후에 감염됐던 6만 7천 명을 분석했는데 예. 중증화율이 0.38%, 치명률이 0.18%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델타 변이 때의 4분의 1 수준이고 60대 미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0에서 0.03% 정도. 그러니까 60세 이하고 별다른 지병 없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백신도 다 맞고 한 사람들은 걸려도 치명률 0.03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할 확률은 독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명률까지 갈 것도 없고 무증상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은 하되 지나친 공포감은 갖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방역 지원금이 이제 신청되고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게 예. 그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된 게 있잖아요. 예. 그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신청 당일날 지급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그리고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 중에서 정부 방역 조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이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저 그냥 매출 감소했어요 주세요는 아니고 정부가 9시까지 해라, 문 닫아라 이런 조치 때문에 감소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고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16만입니까? 17만입니까? 정확한 숫자 발표해 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9시 넘어서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추정하기로 그렇다는 말씀. 두 번째로 가죠. 침공이 시작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제 푸틴이 침공 명령을 내렸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지금 침공을 한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백악관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반면에 또 이제 모스크바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시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말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의회에서 파병 승인을 받고 나와서 거기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그쪽 이제 돈바스 쪽으로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만 들어서는 이렇게 액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최근에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건 좀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가 심리전 같은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침공을 하는 듯이 또 했다가 약간 또 뭐 철수하는 것 같은 보도를 흘리기도 하고 약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바스 그 안에 이제 도네츠크 그 시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소속 부대 표시가 안 된 탱크가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요. 러시아군 장갑차도 좀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경우에 국경 쪽에서 군용 차량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랑 칠러 방군 교전이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정부군 2명 사망, 18명 중상, 그리고 반군 1명 사망, 3명 부상 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인도 1명 사망하고 6명 다쳤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떤 그 돈바스 지역 내의 상황은 지금 많이 악화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김광일 기자가 우크라이나 교민, 지금 거기 현재 교민이 60여 명 돈바스에 머물고 계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그 교민 중에 한 명하고 연락이 닿았다면서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작진이 통화를 한 건데 예, 예. 뭐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뭐 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이랑 학교들은 다 문을 닫았고 뭐 주민들도 지금 그 집 밖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뭐 다들 울고불고 녹초가 돼 있다. 전기도 다 나갔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2014년에 내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이렇게 전기가 오랫동안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갖고 교회에서 그 발전기를 켜서 그걸로 이제 의지하고 피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이 63명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바스만으로 줄이면 더 적은 수가 예. 남아 있는 거고 이분과 이 교민하고 저희가 방송 전까지 연락이 닿았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무슨 상황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내내 돌려보겠습니다. 전화. 그래서 혹시라도 연결이 다시 닿으면 저희가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얘기하면은 제일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 왜 러시아는 그렇게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일단 가장 뭐 표면적인 쟁점은 나토 가입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걸 반발하는 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선 그 EU 유럽연합을 그 이렇게 결집시키는 이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국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예. 그 나토의 또 팽창을 막아낸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 예전의 소련으로 돌아가야 된다. 푸틴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네, 주장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국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과 러시아의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냐 뭐 이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가 네. 미국 국무장관이 원래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랑 이제 회동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네. 만남도 지금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2부에 그 우크라이나인 교수 한 분을 연결할 겁니다.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인 한국말 잘하는 교수 한 분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에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히스토리를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기막힌 곳이더라고요. 평야가 95%, 그러니까 전 국토의 95%가 평지인데 너무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데다가 동유럽과 러시아 중간에 껴있죠. 면적은 우리나라 6배입니다. 다들 여기를 속된 말로 먹고 싶은 거예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이쪽을 못 살게 굴어왔던 곳이더라고요. 최근에 특히 그런 지정학적인 압력이 높아졌는데 그때 이제 뭐 사실 미러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결국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한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좀 안 된 건 안 된 거지만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낀 나라 중간국이라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좀 주변 정세가 그런 상황이라면 좀 적절하게 균형점을 좀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예.
근데 이번에 그걸 잘 못했거든요. 아, 대통령이 누구예요? 뭐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젤렌스키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이렇게 서방의 경고가 러시아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서방의 대응이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재다가 오히려 러시아와 미국 양측에 좀 빌미를 제공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네. 이게 한반도에도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예, 우리도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좀 균형을 앞으로 좀 잘 찾아야 되는데 대선 전국에서 그 후보들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잠시 후 2부에 그 우크라이나인 교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고요. 대선판 이야기도 살펴봐야죠. 예, 대선 이미 시작됐다. 사전 투표일이 3월 4일, 5일인데 벌써 시작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하는데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 선거 임명부 확정 선거인 수가 총 2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 115개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려움이 있어 좀 빠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이게 있고 국내에서는 선거 공보물이 어제 발송이 됐습니다. 책자형 공보가 이제 발송이 됐고 전단형 공보랑 투표 안내문은 오는 27일까지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젯밤 11시부터는 선관위 주최의 비초청 후보 토론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4명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잠깐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준비하셨죠?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자구도 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군소부 토론에 저를 내보냅니까? 중앙선관위 행포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김재현은 억울하고 절박한 사람들, 하지만 기성정치와 보수 언론이 외면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땅보다 땀이 대접받는 나라, 1번과 2번이 만든 불평등 세상, 12번 김재현이 바꿔내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중에 선택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낡은 정치,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중에 누군가를 밀어주는 선거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기본소득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예, 저희가 다 들려드리진 못했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허경영 후보는 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예, 왜 나를 이런 데 초대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왜 뺐었냐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토론에 불참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어제 제가 좀 각각 후보 측에 좀 물어봤는데 김동연 후보는 다른 일정이 좀 먼저 잡혀 있었다고 하고요. 조원진 후보는 그제 했던 사자 토론이랑 이게 이렇게 따로 한 게 차별이다라는 예. 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불참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밤 11시에 하고 또 이렇게 발언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실익이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제 있었던 사자 토론의 여진도 어제 하루 종일 계속됐죠. 예.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었던 판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이제 판넬로 들었었는데 거기에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막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 판넬 자체가 악마의 편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들으신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인터뷰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